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원래는 섬유감별이라고 그래요. 근데 옷감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합니다. 옷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옷감이 뭐 수도 없이 많죠? 예? 그 옷감의 종류가 대략 몇 가지나 될까요? 아시는 분 있나요? 대략. 질문하는 저도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옷감의 종류가 하도 많아서 수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백만 가지도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옷감의 종류를 다 이름을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원단을 가져가지고 나한테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 원단 이름을 나도 몰라요. 그래서 그 수백만 가지의 원단 중에서 그거를 다 일일이 기억하고 이름을 알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간단 명료하게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옷감의 종류를.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요, 옷감의 종류, 섬유 종류 써 있죠. 천연 섬유와 화학 섬유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수십만 가지라도 천연 섬유와 화학 섬유가 있어요. 천연 섬유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여기 보면은 면마, 뭐 식물 섬유, 동물 섬유 있는데 식물 섬유, 동물 섬유 안 해도 돼요. 면이라는 건 목화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목화, 솜에서 나오는 거, 면. 그 다음에 마, 그럼 또 모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식물 섬유고, 천연 섬유예요. 그 다음에는 모직이 있습니다. 모직은 모라는 것은 모직이에요, 모직. 그 양털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거. 그런 걸 모라고 그래요. 동물 섬유, 모, 양모, 견. 견이 뭐예요? 실크예요. 영어로 실크죠. 실크를 견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전부 천연섬유라고 그럽니다. 나머지는 전부 화학섬유예요. 화학섬유는 뭘로 만들어요? 석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석유에서 나오는 거고 옛날에는 석탄에서도 나왔대요. 근데 지금은 석탄에서 나오는 원료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별로 적고 거의 다 석유에서 나오는 원료를 가지고 섬유를 뽑아서 만듭니다. 거기에서 뭐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이제 그 전문가들이 하겠죠. 어떤 약품을 이렇게 타면은 포레스타가 되고 그 탄 데서 다른 약품을 더 들어가면 나일론이 되고 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실이 물론 이 화학섬유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뭐냐고 물어보면은 포레스타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도 포레스타가 한 30% 정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모직이 70% 들어갔죠. 그래서 그 모직으로만 하게 되면은요, 섬유가 아주 약해요. 모직으로만 하면은 뭐 이런 데가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뭐 닳는다든지 금방 무릎이 나온다든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아주 모직으로 100% 모직으로서는 저도 옷을 잘 안 해요. 입는 것도 잘 안 입어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레스타가 한 20-30% 정도 섞인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요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 겉감이 뭐냐 하면은 이 겉감은 나일론이에요. 이 안감은 포레스타예요. 지금 저는 이렇게 만져봐도 알아요. 이게 뭐다 하는 것이. 나일론은 조금 미끄러워요. 포레스타도 미끄러운데 조금 덜 미끄러워요. 물론 이따가 태워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 원단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취급해 보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만져만 봐도 거의 다 이 무슨 섬유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교감을 갖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섬유에서 제일 질긴 섬유는 뭐냐? 제일 질기다. 그건 나일론입니다. 그래서 나일론을 가지고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 군대 갔다 왔어요. 저는 공군을 갔어요. 공군 출신인데
공군을 가서 비행 정비 특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낙하산 같은 거 접는 거 이런 것도 좀 배우고 그랬어요. 근데 낙하산 줄 있잖아요. 낙하산을 만드는 그 줄 같은 거 이건 100% 나일론으로 합니다. 그건 뭐 굉장히 질겨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낙하산 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래서 만일에 낙하산 타고 내려다가 줄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뭐 무거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질긴 실은 포레스타입니다. 포레스타가 여기 30% 정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속에는 포레스타를 거의 다 입고 있어요. 근데 포레스타는 정전기라고 그래요. 대전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책에는 대전성이라고 하는데 정전기가 덜 일어납니다. 포레스타는. 포레스타 만약의 경우 이 살에 닿는 데가 나일론이 여러분이 들어있었다. 나일론이 살에 닿잖아요. 그럼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서 정전기가 일어나면은 안 좋아요. 암 발생률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세포가 손상되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그 논문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애들은 나일론으로 팬티도 하고 저는 나일론 팬티는 안 입어봤는데 나일론 양말은 제가 신어봤습니다. 옛날에 신어봤는데 나일론 양말 떨어지질 않아요. 몇 년 신어도.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과학자들이 이거를 조사한 게 있어요. 나일론 팬티를 입고 300발짝을 걸어갔어요. 300보. 300보를 걸었을 때 11,000보르트의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그 전류가 그만큼 흘렀다 하는 거는 우리 인체학적으로 봤을 때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암 발생률이 있거나 피부가 손상되거나 뭐 이런 등등등등 있어요. 몸 인체에 해로운 것들이. 그래서 살에 닿는 부분은 나일론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살에 닿는 부분은 나일론을 잘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겉감 같은 거 이런 것들만 쓰는 거예요. 질기게 이렇게. 그러거나 요새는 합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포레스타하고 나일론하고 섞는다든지 또 나일론을 들어가도 조금만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또 면을 또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화학 섬유에서도 반합성 섬유라고 써 있죠? 반합성 섬유라는 게 있어요. 반합성 섬유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양복을 지금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데 면 종류의 그 원료를 넣어서 실을 뽑아 가지고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더 자세하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보시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 그랬으니까 가령 여러분들이 요 옷 같은 경우는 요거는 다우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옷감을 보면은 다우다로 보통 만들잖아요. 다우다가 포레스타 100%예요. 그것은 땀 흡수가 안 돼요. 땀 흡수가 잘 안 되고 이 비스코스 레이온을 왜 만들었냐 하면 땀 흡수가 되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매일 땀을 막 흘리잖아요. 매일 운동선수 운동복을 갖다가 매일 빨아요. 그러면 매일 빠르면 냄새가 없을 것 같죠? 냄새가 사라지질 않아요. 냄새가 계속 납니다. 저는 그걸 실험을 해봤어요. 안 돼요. 근데 비스코스 레이온이 들어간 옷을 갖다가 같이 합성으로 해가지고 만들면은 냄새가 별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스코스 레이온으로 들어간 옷들은 근데 이게 비싸요. 굉장히 비쌉니다. 비스코스 레이온이. 이 다우다 같은 거 이런 거에 몇 배 돼요. 가격 자체가. 그래서 비스코스 레이온은 땀 흡수가 된다는 거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땀 흡수가 된다는 건 냄새가 안 난다는 거라니까요. 냄새가 안 나는 옷은 안감이라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상당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했을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옷감의 종류에서는 요 정도만 알면은 그 옷감 뭘 보면은 뭐 이게 뭘 가지고서 짰구나 이런 것들을 대략 알면 돼요. 다 화학약품 그러니까 이 화학 섬유를 가지고서 뭐 섞어서 면하고 섞어서 짠 것 같으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분 태워서 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서 퀴즈를 하나 줍니다. 정답을 못 맞춰도 괜찮아요. 보여요? 한번 읽어보세요. 단백질 섬유는 어떤 옷감이에요? 예, 단백질 섬유는 어떤 옷감이에요? 누가 약물하고 있어요? 예. 자, 저 이거 주세요. 예.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할게요. 머리카락을 뺐어요, 내가. 그걸 태워봤어요. 태우면은 그걸 지글지글하거든요. 그 자체가 100%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양모도 똑같아요. 이 머릿결 태우는 거나 양모를 태우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크. 실크도 단백질 솜이에요. 누에고치에서 나오지만 그것도 다 100% 단백질입니다. 태워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한번 태워보는 걸로 한번 설명을 하고서 지금 옷감의 종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일이 태워볼 수는 없어요. 태워볼 수는 없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서는 5문제를 주거든요. 5개를 주고 이거는 뭐냐, 이것은 뭐냐, 이게 태워봐서 알아. 여기다 적어놓고 나가면 돼요. 자격증을 저도 4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4개 가지고 있는데 양복 기능사 자격증, 그 다음에 양복 산업기사, 그 다음에 양양기능사, 세탁기능사까지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학원에서 세탁기능사 가진 분이 2사람이에요. 나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시험 보러 갔는데 저는 요거 뭐 5개를 주길래 이거 딱 써가지고서 한 5초 됐나 그러고 내고서 나왔어요. 볼 것이 없어요. 나는 이게 만지면 다 아는데 뭐하러 그걸 거기다가 자꾸 불 태워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져보고 자꾸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잘 모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잘 모를 수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아세테이트라고 써 있죠. 여기 아세테이트 반합성 섬유에. 아세테이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세테이트가 좀 광기가 있고 실크처럼 짠 것을 아세테이트라고 그래요. 실크 모양으로 짠 것을. 내내 포레스타가 들어간 거예요. 섬유 중에서 제일 강한 것이 아까 나일론이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섬유 중에서 제일 약한 섬유가 아세테이트예요. 이거는요, 손톱으로 이렇게 긁으면은요, 이게 군역이 나와요. 이렇게 군역이 나와요. 손톱으로 긁으면. 주로 어떤 데 쓰여요? 이것은 아세테이트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냐 하면은 남성복보다는 여성복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블라우스라든지 원피스 고급품 같은 거, 이런 거 또 이걸 가지고 안감에도 사용합니다. 고급 안감에도. 이게 어느 정도는 땀 흡수도 돼요, 이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세테이트 요거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게 분석해 보면 아세테이트하고 다른 거 이런 비스코스 레이온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 가지고서 짠 것도 있고 요새는 그 복합 섬유가 굉장히 많아요. 면도 들어간 것도 있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 아세테이트라는 건 약하면서 광택이 나요. 광택. 이건 지금 광택이 별로 없는데 아주 광택이 많이 아주 나는 것들도 많습니다. 광택이 있어가지고 블라우스 같은 거 하면 아주 얇으면서 광택이 막 나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 염색을 하고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손질을 해가지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세테이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보고 그 다음에 이건 다 태워볼 수는 없고 100% 이렇게 만져보면 이건 100% 모예요. 100% 모. 100% 모는요. 이렇게 제가 태워볼게요. 태우면은 머릿결 타는 것처럼 타면서 냄새가 아주 조금 머릿결 타는 것처럼 타요. 지글지글했죠? 지글지글했는데 여러분들이 태워봐요. 이렇게 태워보고 요걸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두 손으로 비볐어요. 비비면은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껄끔껄끔해요. 이것이 껄끔껄끔.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이것이 100%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크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내가 입은 옷은 이것이 모만 아니라 있잖아요. 이거 지금 내가 태운 거는 100% 모직인데 30%가 포레스타가 들어갔다 했잖아요. 30%가 포레스타가 들어간 거는 거기에 태운 자리가 이렇게 가루가 돼서 다 이렇게 이 떡이 져야 되는데 떡이 없어요. 만일에 떡이 한 30% 정도 이렇게 이 두께에 따라서 이게 30% 정도 있으면은 그거를 혼방이라고 합니다. 혼방. 이런 것들은 이게 복합해서 짠다기도 혼방은 아니에요. 혼방은 모직을 가지고 복합해서 짠 거를 혼방이라고 그래요.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는 말 안 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면이나 마 같은 거를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이 마는 이렇게 이 껄껄었거든요. 껄껄었는데 이렇게 좀 두껍고 마고 이거는 면이에요. 100% 면은 한번 태워보면 그러니까 모직과 면과는 차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거는 냄새도 별로 없어요. 종이 타는 냄새 난다고 그래요. 종이 타는 냄새. 그 냄새로는 하지 마세요. 하고서 이 냄새로서 알라고 하지 말고 이 탄재를 가지고 알아야 돼요. 아까는 이게 껄껄했잖아요. 요거는 이 탄재를 가지고 이렇게 비비면요. 이렇게 비볐어요, 제가. 비비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이 덩어리가 없이 다 없어져 버려, 이렇게. 예. 마도 그래요. 면도 그렇고. 예. 모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태워서까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섬유를 여러분들이 옷감을 감별하실 때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도를 해보시고 이 비스코스 레이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이것도 광택이 좀 나거든요. 광택이 있게끔 가공을 한 거예요. 가공할 때. 그리고 짤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도록 하고 저는 옷감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질문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인견은 뭘로 만드는 건가요? 인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풍기인견이라는 게 있어요. 풍기인견. 그래서 제가 잠잘 때 베개도 이렇게 해보고 인견 속옷도 좀 입어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인견은 다른 거 없어요. 인견은 천연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내내 초산이라는 그 약품에다가 펄크라든지 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어서 거기서 실을 뽑아가지고 인견을 만드는 거예요. 인견이나 비스코스 레이온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저 사전을 찾아보거나 저도 이거를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이 책 한 권을 다시 봤어요. 내가 책을 지었지만. 그래서 그 인견은 내내 천연섬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연섬유인데 그냥 면이나 뭐 이렇게 실크로 막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약품을 가지고서 만들어서 거기 넣어가지고 초산이라는 약품을 넣어서 그 실을 뽑아낸 거라니까요. 이것으로서 옷감의 종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